네, 오늘의 데일리 탑 이슈의 주제는요, 폭력의 굴레입니다. 아까도 좀 살펴봤죠. 이 겨울 스포츠의 꽃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배우, 특히나 이 월드클래스 김연경 선수의 한국 활동 덕분에 더욱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이유로 이 배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바로 배구계의 학교 폭력 사태 때문인데요. 여자 프로배구, 이 흥국생명의 선수이자 또 국내 여자 프로배구팀의 핵심 전략으로 뽑혔던 이 이재영, 이다영 선수 두 명의 쌍둥이 선수가 학교 폭력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예, 먼저 단초가 된 거는 지난 10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선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글 제목은 현직 배구 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인데요. 10년 전에 중학교 재학 당시에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제재하게 된 동기가 가해자가 SNS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걸 보고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에 대해서 가해자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TV 프로그램에 나온다. 근데 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피해 입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해자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막았다. 돈을 뺏었다. 흉기로 위협했다. 흉기로 위협했다는 점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피해 사례가 20가지를 넘는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어머니로 보이는 학부모가 이제 쓴 글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당시 칼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 학부모들은 전혀 몰랐다. 아이들이 돈 뺏기는지도 힘들게 괴롭힘 당하는지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적습니다. 이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흥국생명이나 배구협회나 체육회가 방관했던 거 아니냐. 이게 너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엄벌이 내려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막거나 뭐 빼앗고 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니까 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번 사태가 불거지게 되면서 이재영, 이다영 선수 이 두 선수에 대한 징계와 처벌도 좀 속속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징계와 처벌이 일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보면 배구와 관련된 것과 배구 외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배구 관련해 가지고는 두 선수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을 하고 소속팀인 흥국생명도 무기한 출전 정지 이런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배구 외적으로 보면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모습을 삭제하고 네. 그리고 광고 모델에서도 하차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점은 이게 학교 폭력이 일어났던 시점이라고 하는 게 중학교 시절이고 네. 이게 1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면 이 두 선수도 그때 이제 잘못이 좀 시정이 돼서 지금 우리한테 계속 좋은 배구 선수로 남아 있을 것이고 이 피해자들은 그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씻고 잘 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돼서 뒤늦게 1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어 버리니까 피해자 상처는 점점 시간이 흘러서 커지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어느 정도의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결국은 그게 없어져 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좀 뭔가 개입이 돼서 해결이 되고 좀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면 참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선수가 이제 자필 사과문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이 오히려 이제 대중으로부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예, 이게 사과문의 내용 자체를 보면 뭐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필 사과문으로 썼다는 것 때문에 좀 정성이 깃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과문 내용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었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진상이 어땠었고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었는지 피해자로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렇죠.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사과를 하는 대상은 물론 국민들 그 이재영, 이다영 선수한테 관심을 가져준 팬들에 대한 사과일 수도 있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피해본 사람에 대한 그렇죠. 사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과문을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피해 입었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받고 이제 팬들한테 사과하는 것도 같이 병행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대중에게 공개 사과 형식으로 하긴 했지만 그 피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잘 느껴지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이제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결국 지금 자기한테 중요한 대중들한테만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진짜 사과해야 될 사람한테는 사과를 안 하고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런 면에서 대중의 분노가 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거는 누구나 하는 유명인들이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일을 당했을 때 늘 하는 그런 사과의 좀 일종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 같아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사과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중들 입장에서도 아니 그래서 도대체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거냐라는 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해서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대중의 분노가 높은 만큼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정말 엄벌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러한 목소리가 국민청원에도 실제로 접수가 됐습니다. 국민청원에 등장한 이 진상규명 청원 글이 있는데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먼저 이 두 선수에 대한 국민적인 사랑이랑 뭐 기대랑 이런 게 되게 컸다고 컸죠. 생각이 됩니다. 되게 훌륭한 선수들이고 열심히 하고 재밌는 선수들인 줄 알았는데 이 막상 어렸을 때 그런 좀 잘못을 했고 더군다나 뭐 흉기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렇죠. 하는 거는 더군다나 이제 여중생들 사이에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실망감이 컸던 것 같고 그 후에 대처하는 모습도 되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다가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대중한테 그냥 쇼잉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분노가 좀 생겼던 것 같고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서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청원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짚어볼 문제는 흥국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둥이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인데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까지 데려오면서 굉장한 좀 흥행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일 것 같아요. 흥국생명이 만약에 이 이재영, 이다영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게 실제로 흥국생명이 그런 조치를 할지 안 할지는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흥국생명의 선수로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플레이를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흥국생명으로서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불이행이 돼서 중요한 선수가 플레이를 못하니까 흥국생명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은 맞고 그 손해를 일으킨 책임은 흥국생명 측에는 지금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두 선수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단에서 실제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건 정책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팀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좀 핵심 전력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경기를 못 뛰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두 선수의 폭력 행위가 굉장히 좀 심각했던 뭐 흉기의 위협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도 있지만 체육계 그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배구계를 조금 살펴보면 이 두 선수의 학교 폭력 사태 이후에도 또 다른 학교 폭력에 대한 또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여기서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제일 큰 포인트는 이게 반복되는 일이다, 그렇죠. 근절되지 않는다,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이재영, 이대현 선수는 여자 배구라고 하면 남자 배구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OK금융그룹의 송명근, 심경석 선수 이런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선수도 잘못을 인정한다, 사과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었지만요. 여전히 비판 여론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이런 뉴스들 더 이상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학교 폭력에 대한 그 폭로가 좀 연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체육계가 굉장히 좀 폐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하나 만연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성폭력 피해입니다. 심석희 선수가 용기 있는 고백을 한 이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1차로 이제 개정이 됐고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 사태 이후에 2차 개정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9일부터는 이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개정이 됐을까요? 성폭력이라고 하든 아니면 폭력이라고 하든 결국은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고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적발해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사해 갈 것인가 가에 대한 제재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윤리센터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시설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그러니까 CCTV죠. 이거를 설치를 하고 또 실업팀에 이제 표준 계약서를 도입을 해가지고 갑질 같은 게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제 이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는 거를 일단 적발한다는 측면에서 자진 신고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피해자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면 체육인이라면은 그런 거를 신고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부과해 주는 거죠. 일종의 서로 간에 잘못이 있는지 또 그 네.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한다든가 신고를 요청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신고하기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자를 신원을 보호를 해서 누가 신고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해서 가해자로부터 격리를 시켜준다든가 피해자가 이제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상담을 해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신고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권으로 신고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계라는 곳이 되게 엄격한 상하관계로 이루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선후배 간에 사실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스포츠계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해서 그 지도자 밑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도자한테 밉보이면 어떻게 학교를 그렇죠. 가기도 힘들고 어떤 운동팀에 들어가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생긴 걸로 인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지도자 입장에서는 적당히 무마시키고 싶은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특히 이제 지금 이재영, 이다영 선수처럼 되게 가해자가 뛰어난 선수인 경우에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사하는 거를 방해한다든가 거부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조사 방해나 거부하는 거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개념을 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그리고 정말로 강한 제재로서 스포츠계에서 더 이상 뛸 수 없도록 그러니까 한 번 이런 폭력이나 이런 잘못된 일을 하면 체육계 복귀 자체를 이제 제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관통하는 걸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교육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스포츠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일을 하면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이런 분위기가 없는 거고, 이런 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 자기는 정말로 영구적인 제재를 받는 거고 그냥 묵인해서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런 그 자리 잡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뭐 신고자의 정보를 누설할 수 없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신고 의무를 좀 부과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일이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뒤늦게 좀 개정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조금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스포츠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신설입니다. 이 체육계의 뭐 인권 침해라든지 뭐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그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이런 폭력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이건 이제 제재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는 범죄로 봐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네. 국가가 그 국민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는 형사처벌인 거고요. 네. 그런 형사처벌을 특별히 이제 체육계를 전담하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경찰들로서는 스포츠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스포츠계의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전담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고, 네. 되게 이제 주의라든가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단순히 이렇게 뭐 전담 조직을 만든다,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 하나의 대책으로서 좀 폼나 보이고 뭔가 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죠. 설계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만한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건지 이런 문제가 좀 같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문제고, 이제 특별사법경찰을 또 지명하는 문제는 문화부 차원에서만 그냥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곳과 같이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네. 특별사법경찰관이 되려면 우리는 지금 현행 법상 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랑 같이 협력도 해야 되고, 이런 그 경찰권에 관한 거는 이제 법무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이렇게 특별사법경찰을 뭐 경찰권을 부여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서 뭔가 일을 해결되기 좀 쉽도록,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입이 돼서 정말 그 순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쳐 나가야 되는 그 절차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된 법안의 시행 외에도 다양한 대책들이 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예, 먼저 연맹 측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대책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부분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학교 폭력과 성범죄에 중하게 연루된 선수는 신인 선수 드래프트 참여에 이제 전면 배제한다. 그리고 뭐 영구 제명 등 중징계를 한다. 그리고 그 선수가 뛰었던 학교에 지원금을 줬던 거를 뭐 회수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 운동부의 이제 징계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있었던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제 이걸 관리하는 이유는
향후 선수 생활에 이제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폭력이나 아니면 단순 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으면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도록 하겠다든가 또 그 외에도 이제 예방 체계를 열심히 구축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대책들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정된 이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육계에 만연한 이 폭력이라는 상처를 좀 끊어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이 체육계 폭력이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 체육계의 폭력은 학교 폭력이 좀 연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학교 시절부터 체육계에 몸을 담고요. 네. 그러면 학교 시절 체육계에 있었던 그 어떻게 생각하면 만연한 폭력적인 분위기 그런 것이 그대로 이제 체육계로 성인이 돼서도 좀 이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뭐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가해자에게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문제로 해결될 영역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학교 폭력이라든가 스포츠계의 폭력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발되는 율은 되게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걸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으면 이건 근절될 수는 없거든요. 네, 특히 그렇죠. 저는 이 이다영 선수, 이재영 선수 사건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일이 제가 생각하기엔 아닙니다. 이게 적시에 적발이 돼서 그 어렸을 때 적발이 돼서 그때 시정이 됐었다면 지금 우리는 좋은 선수들과 즐거운 경기를 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 피해자는 지금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를 막으려면 그 당시에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걸 막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 어린 학생들이 뭐 단순히 기분 나쁘면 때리는 게 먼저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 막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 지도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를 때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께서 선수들이랑 뭐 1대1로 면담을 한다든가 폭력을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어릴 때부터 깨우쳐야 되는데 그 불행하게도 뭐 예전에 우리가 그 좀 과거에는 그 폭력이 만연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었고 네. 운동 선수들에게는 그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풍토에서 자란 분들이 지도자가 현재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심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뭐 때리고 그러는 거 묵인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게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선수의 가해행위는 또 그냥 애써 묵인하고 이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특히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 학교 폭력이 스포츠계 폭력으로 이어진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지도자들 그리고 어른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년 전 중학생 시절의 일로 지금 이렇게 사회가 떠들썩해지는 걸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학교폭력 사태가 터졌다더라. 정말 가해자 엄벌해야지 라는 데까지만 생각이 미쳤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뭐 학교폭력, 어린이, 청소년들의 폭력이 그대로 체육계로 옮아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까지도 좀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탑 이슈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시청하고 계십니다.